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를 널리 알린 쿠시안 왕조와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내용 한 번만 되짚어보고 갈까요? 전에는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우리아 왕조 중에서도 전성기를 누린 왕 아소카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는 어떤 불교가 그렇죠. 상좌부 불교가 개인의 그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러한 상좌부 불교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소카 왕이 어떤 전투 이후로부터 불교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약간 그런, 불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불교를 통해서 극복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 극복을 하였나요? 그렇죠. 칼린가 전투 이후로부터 자신이 그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불교로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셨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쿠시안 왕조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필기하고 올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아소카 왕이 죽게 됩니다. 어떤 왕조였나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는 마우리아 왕조의 국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완전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인도가 분열 상태가 됩니다. 자, 국력이 약해져서 인도는 오랜 분열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민족들이 침략하고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1세기 무렵에 이란 계통의 쿠시안족이 북인도를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침략을 해서요. 그것이 바로 쿠시안 왕조를 여는 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쿠시안 왕조는요, 2세기 중엽에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 오케이. 쿠시안 왕조는요, 인더스 강부터 홍해, 지중해까지 연결을 하는 교역로를 열게 됩니다. 또한, 자, 중국의 한, 그리고 서양의 로마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번영을 하게 되는데, 자, 중국의 한이요, 뭐가 있었나요? 비단길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요. 쿠시안 왕조가 있던 그 자리가요, 비단길이 지나가는 자리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번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따가 보실 간다라 미술도요, 막 이렇게 쿠시안 왕조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쿠시안 그 지역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비단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가면서 많이 바뀌어요. 그 모습이. 그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 그러면서 번영을 누렸다. 이 시기에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이 되었어요. 오케이. 특히 카니슈카 왕은요, 불교를 널리 전파를 하고요, 사원이나 탑을 세우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하고 올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을 거예요. 전에 우리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시절에는요, 어떠한 불교가 유행했었죠? 맞아요. 상좌부 불교가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시안 왕조에서 가니슈카 왕이 이끌 때는요,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쿠시안 왕조 때에 이르러서요, 불교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수행자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돼요. 요렇게.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기존의 상좌부 불교가요, 자신의 깨달음에 좀 이제 기울었다면, 새로운 이 대승불교는요, 큰 수레에 평범한 사람들을 태우고 극락으로 간다는, 깨달음을 이루러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승불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 부처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승불교에 들어오니까 부처를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와 조금 비슷하죠.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 이렇게 해서 불교를 알아보았어요. 대승불교. 자 간다라 지방 중심의 이제 불상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간다라 지방 여기를 중심으로. 이처럼 인도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불교 미술을요,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은요, 대승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간다라 지방의 간다라 그 미술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불교의 전파 경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불교는 요 파란색은 대승불교의 전파 경로고요. 빨간색은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상자부 불교의 전파 경로입니다. 제가 이걸 말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상자부 불교를 좀 얕잡아보는 말이요.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자부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소승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승불교는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극락으로 간다라는 뜻이었지만 소승불교는 작은 수리에 혼자만 해서 너 정말 이기적인 아이구나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야, 욕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소승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자의 그 취향을 존중한다, 겐치 존중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소승불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대승불교의 반대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상자부 불교입니다. 상자부 불교. 자, 어쨌든 그러면 상자부 불교는 빨간색 밑으로 가고 있어요. 쭉쭉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위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출처를 밝혀야 하니까. 저는 여기 사진들은 전부 다 구글에서 이렇게 따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구글에다가 뭐 여기서 제가 이거 친 거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폴론상이라고 쳤어요. 아폴론상이라 치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이거는 간다라 불상이라고 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조각상이요. 발달을 해요. 이 점점 모양이 생김새가 다르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조각은 우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본래 인도의 불교에서는요. 불상을 만들지 않고요. 탑이나 보리수, 부처의 발자국 등 상징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것의 예가 되는 것이 바로 맞아요. 아소카 왕의 전성기였던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탑이나 뭐 그런 거를.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있는 인도 서북 지역을 휩쓸고 간 후 그리스 문화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알렉산드로스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약간 서양 쪽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신상을 굉장히 자주 조각합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에 관련된 조각상들을 보면 전부 다 신상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정말 그 세심함과 그런 작품 예술 혼이 엄청났다고 해요. 이를 본받아 간다라 지방의 불교도들도 이제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쿠시안 왕조 시기에 발생한 간다라 미술은 인체를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불상 조각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불교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해지면서 간다라 미술도 함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의 변천이 되는 예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점점 모양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아마 석굴암 안에 있는 석굴의 본졸불 요게 아마 많은 예로 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건 너무 실례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는 진짜 석굴암 안에 있는 딱 그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변천사가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션 왕조의 발전과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요, 이름이 살짝 어려웠어요.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보지 않고. 자, 첫 번째. 어떤 왕조가 있었나요, 먼저?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쿠션 왕조가 있었어요. 마우리아 왕조의 그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요, 아소카 왕. 쿠션 왕조의 전성기였던 왕은요, 그렇죠, 가니슈카 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시간은 쿠션 왕조의 발전과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마치려고 했는데 딱 하나 더 생각났네요. 간다라 미술은 여러분이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 자, 대승불교의 반대 불교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상좌부불교이다. 그리고 대승불교와 그 상좌부불교의 제일 큰 차이점은 상좌부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승불교는 여러 사람의 그 대중의 구제를 위한 것이다.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쿠션 왕조의 발전과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아보겠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꿀단지였습니다.